꼼꼼하고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순 인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설날이 이제 일주일 안으로 다가왔는데요. 2023년 개묘년을 맞아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이제 명절을 세잖아요. 그래서 1월 1일은 지났지만 설날을 세야 한 해의 시작처럼 느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새해를 맞이하여서 부동산 얘기보다는 세종시의 이제 민감 이슈 중에 하나인 금강 수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찬반 논란들이 지금 일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저의 생각도 일부 좀 가미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지난 12월 28일 날 현재 세종시장님은 현재 지금 세종보가 개방되어 있거든요. 그 세종보를 막고서 재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어떤 논쟁의 시작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러자 바로 이제 이틀 뒤인 12월 30일 날 현재 정의당 세종시당에서는 원래 세종보가 해체하기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원칙대로 세종보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했는데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한쪽에서는 세종보를 막자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종보를 해체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고 해체하고는 상당히 반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아야가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은데, 어떤 현명한 판단을 좀 당사자인 여기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정치적인 논의로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현재 세종에 살고 있는 시민분들의 직접적인 영향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들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현명한 어떤 방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권들에게 자꾸 촉구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이 좀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근본적인 부분은 현재 세종시장님이 선거 공약 때 비단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즉 금강 개발을 좀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약 중에 하나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한경부 공모 지역 맞춤형 사업의 통합 하천 사업의 대상지로 이 금강 비단강 통합 하천 사업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현재 시장님 추진을 한다면 재임 기간인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완공 시기는 2027년 정도로 완료를 할 건데, 대략적인 어떤 이 내용은 현재 최민호 시장님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추진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보행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건립해 놓은 보행교가 있잖아요. 이 보행교 주변으로 음악 분수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성 공연장, 그 다음에 생태 정원 같은 걸 만들고요. 또는 여러 가지 놀이시설 비슷한 짚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수상 레저 시설, 그리고 뭐 대관람차 같은 경우들을 설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고, 또 금강 주변으로 여울용 낙차공 같은 거, 그 다음에 저반 시설들도 만들고, 그리고 가까운 곳에 금남면에 멋진 심리벚꽃길이 있거든요. 부영. 거기도 데크로드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이 금강 주변으로 시민들에게 레저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어떤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세종 시민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뭔가 세종시가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놀거리들이 사실 없는 편이에요. 어떤 신생 도시들이 되게 그렇겠지만,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도시가 기반이 되고 나면 문화시설, 그 다음에 관광시설, 그 다음에 레저시설 같은 것들이 사실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발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연 그대로 계속 존치해 놓는 부분도 저는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무조건적인 저는 개발론자도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자연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주장도 하는 양극단에 서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양극단 사이에는 상당히 다양한 회색지대가 존재하잖아요. 그 중에 어느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입장인데, 항상 어떤 부분에서 저는 중용적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양쪽 극단의 어떤 얘기들을 듣고 가장 적절한
쪽에서 합의를 해 들어가는 부분, 어느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개발 논의가 맞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 쪽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안들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오늘은 그 중에 이 금강 개발과 관계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 시장님이신 그 최민호 시장님이 추구하는 금강 그 개발을 보다 보면 이 금강을 그 한강의 기적처럼 금강의 기적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이고요. 세종시의 금강 르네상스가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수량 확보거든요. 현재 금강에 있는 그 물로는 좀 부족하니 이미 세종보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종보를 막아서 일정 수준의 수량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아마 세종보를 막자는 그런 얘기를 지난 연말쯤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무가 없는 산이 산일 수가 없고 물 없는 강이 강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현재 지금 세종보 수문이 개반된 상태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세종시 안에서는 이 물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호수공원도 사실 물이 필요한데 인공호수잖아요. 물을 끌어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세종시를 가르고 있는 그 중심천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두 개의 천인데 이 천도 원래는 이게 그 거의 건천에 가깝습니다. 건천이다 보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수량 확보가 안 돼서 지금은 금강의 상류 쪽에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수량이 흘러나온 것 같지만 일종의 이제 그 청계천처럼 인공천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금강의 물을 끌어다가 지금 흘려보내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이 필요한데 이 금강 그 세종보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세종보가 개방되기 전에는 취수가 쉬웠었어요. 왜냐면 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개방된 상태다 보니까 임시로 상류 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돌막이 공사를 해서 그 물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탑을 만들어 놨는데 또 하나 이제 보가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물 쓰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해서 이 수문을 계속 개방해 놓아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장마가지고 하면은 일부 무너뜨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보긴 했거든요. 즉, 이 세종보 해체의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즉, 수량과 수 면적의 감소로 시민 삶의 질이 저하된다. 그리고 그 해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굳이 해체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그 세종보에는 일부 작은아마 수력 발전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현재는 그 수력 발전소가 중단된 상태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이슈를 들어서 세종시장님은 여기를 그 보를 좀 막아서 수량 확보를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금강의 개발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종보 해체를 주장하는 정의당 세종시당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바로 그 논평을 낸 거죠. 강의 본질은 수심이 아니라 흐름이다. 흐르지 않는 강은 흐르지 않는 물은 강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왜냐하면 물을 막아 놓으면 이제 물론 뭐 물이 일정 부분 흘러가겠지만 가운데 그 막아놓은 안쪽에 이제 고여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세종보를 설치해서 물막이를 했었잖아요. 이명박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 보호로 막아놓은 그 물이 녹도로 뒤덮여서 물고기가 떼죽음이 된다. 그리고 썩은 냄새가 진동이 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적으로 세종보를 유지하는 것은 그 세금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 낭비로 시민들의 짐이 될 뿐이다. 그러느니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해체해놓고 물을 흐르게 해서 이런 부분들의 자연하천적으로 내버려두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 세종시당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극하게 대립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주장은 사실 이제 그 현재 집권당과 그 다음에 정의당이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겉으로는 표현되지만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고 실적으로 양단의 극단적인 어떤 내용들이 저는 다 일리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세종시에서 그래도 좀 연수가 돼서 살다 보니까 이 세종보가 설치되어 있을 때도 살아봤고 그 다음에 세종보를 개방하고 나서도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들을 좀 있었는데 한번 현재 세종보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또 그리고 어떠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해 개인적으로 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도 합니다.
먼저 이 그 세종보의 역사를 조금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험난한 역사를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원래 이것은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건설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여에서야로 이제 바뀌어 가다 보니까 2018년 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수문을 개방했었죠.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계속 이제 문이 닫혀져 있었고, 그래서 수량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이제 개방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작년이죠. 작년 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겠죠. 그때 해체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물론 세종보뿐만이 아니라 그 이명박 정부 시절 때 4대강 사업으로 만들었었던 다양한 그 보호 있잖아요. 뭐 가까운 이웃에는 이제 공주보가 있는데 공주보도 그렇고 다 이제 해체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해체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가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여야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하지만 뭐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엔 다 보수 같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공교롭게 또 세종시장님이 현재의 여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뜻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23년도에 지금 재가동이냐 해체냐라고 하는 싸움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보다 실적인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 어떤 해안들은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초창기부터 세종시에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 수문 개방하기 전에 상당히 사진을 많이 찍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때 수문 개방 전에 보행교가 없었던 시절, 지금 저 사진을 보면 보행교가 없잖아요. 저게 저희 집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사진인데 제가 이제 금강변 쪽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찍었을 때 이제 상당히 이제 수량이 풍부하고 가끔가다 저기에 이제 그 수상 스키인가요? 수상 스키를 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세종변에 이제 그 마리나라고 해서 접안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스포츠로 수상 스키를 타시는 분들이 멀리서 보면 좀 멋있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년이죠. 18년도에 개방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금강 주변을 가봤거든요. 저기 자그마한 사진은 저게 이제 그 접안 시설이거든요. 근데 접안 시설이 다 드러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드러나고 나자 이제 뻘 같은 것들이 드러났어요. 사실 그 뻘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썩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 가둬놨었는데 상당히 진척인데 그곳에서 제가 몇 군데 그 주변에서만 몇 개 건져서 봤던 저기 말조개거든요. 말조개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사진인데 수문 개방 직후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면 역시 이제 약간의 이제 썩은 냄새가 난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즉 수문을 개방하기 전에 물을 가둬놨을 경우에 거기 있는 부분들이 뻘층이 생겼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멀리서는 못 느끼지만 가까이 주변에 가면 물비린내라고 하나요? 물비린내 같은 것도 나고 약간 뻘의 썩은 냄새 같은 것들이 났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새 정부를 해체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논의가 있어요. 이렇게 뻘이 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녹조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양염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유기물질, 보통 이제 가장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농사를 짓느라고 이제 비료 같은 거나 거름 같은 걸 주잖아요. 이것이 이제 떠내려올 수밖에 없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볼을 막아 놓으면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영양염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녹조가 당연히 그 온도가 올라가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식수로 쓰고 있는 대청댐 같은 경우는 상선 보호구역 같아서 절대 이제 그런 걸 못 쓰게 제약도 많이 하고 그 주변에서는 이제 축사 같은 것들이 없는데 지금 여기 세종을 흐르는 금강변 상류에는 그쪽으로 대청댐 쪽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물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명칭이 미우강으로 바뀌었죠. 미우강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축사들도 있고 농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영양염류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물을 가둬놓더라도 그런 영양염류를 최소화하고 관리만 한다면 녹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준설을 한다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부분이고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막자라는 주장을 못 하겠고 그렇다고
세종시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아름다운 수량이 좀 풍부했으면 좋거든요. 제가 가끔 서울 올라갈 때 보면 한강 주변으로 보면 풍부한 수량에 유람선도 다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상당히 레저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부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종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도심 가운데를 지나가는 저 금강을 저대로 무조건 자연하천 쪽으로 내두는 것도 내버려 두는 것이 그럼 무조건 정답이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고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단순히 정치적 논리로 싸울 일만 아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기롭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세종 시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서 어떤 계속적으로 의견들을 내줘야 될 거거든요. 위에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서 내버려 둔다면 계속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도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세종 시민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고 어떤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인지 서로 어떤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세종보의 과거의 모습, 물이 차 있을 때 어떤 그 사진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좀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에 세종보가 개방되어 있는 그 위치를 보여줬는데 그럼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 이제 그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는 거고, 세종시에는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슈를 끌고 나온 부분들이 바로 이제 세종보의 존속이냐 아니면 해체냐의 문제들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강 건너 물경하듯이 내버려둘 것이냐, 그리고 세종 시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세종시를 가꾸고 또 여기서 터전을 잡고서 끊임없이 살아갈 주인은 바로 제가 보기엔 세종 시민들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세종 시민들의 의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제는 세종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할 때가 아니냐. 그래서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어떤 논의나 토론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어떤 그 보존과 어떤 그 개발의 그런 협의점을 찾아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후세한테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그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어떤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세종보를 굳이 해체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제 이것이 논의되기 전에 무조건 해체하지 말고 일단은 개방 상태로 가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좀 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여름하고 겨울하고가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녹조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여름 부분이에요. 근데 여름은 가끔 가다가 장마가 져서 사실은 세종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도요, 가끔 큰 비가 오게 되면 금강변에 가면은 그 하상도로라고 하죠. 하상도로까지 물이 차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은 다 쓸려 나가거든요. 그런데 겨울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사진에서도 보이겠지만 상당히 갈수기이기 때문에 수량이 적습니다. 그럴 때는 근데 겨울에는 녹조가 형성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수문을 좀 닫아서 관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장마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넘쳐 흐르는 부분들도 녹조 관리가 안 되면 그때 일부 좀 수문을 개방하는 형태들의 어떤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가둬놓아서 물이 썩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그러면 상류 쪽에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이러한 그 영양 역류 같은 경우들을 어떻게 좀 관리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냐. 이런 아이디어를 좀 시민단체들과 같이 맞대어서 그 해결해 나가는 법이 좋지 않겠는 겁니다. 자연하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도 저는 일부 찬성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종시 안에서 금강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당연히 물이 없는 그런 곳보다는 물이 있어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들, 정서적인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현명하게 좀 잘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 세종보의 어떤 첨단 그 양론이 합의점을 찾아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을 수용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좀 규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세종보의 어떤 그 유지냐 아니면 해체냐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민감한 이슈를 들고 나왔는데요.
세종시에서의 어떤 민감 이슈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물론 업이 부동산이고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세종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이러한 이슈들을 자꾸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토론하는 문화, 이런 문화들이 정착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